반갑습니다, 여러분. 과학 유나쌤입니다. 오늘은 빛과 파동 단원에서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공책과 필기구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 수업을 듣고 공책에 한 페이지를 정리해서 사진을 찍어서 댓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노트를 정리할 때 기준은 한 페이지고 만약 내용이 부실할 경우 다시 적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정리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과 파동에서 렌즈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 단원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배웠던 내용은 빛의 성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빛의 성질 세 가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로 표현해 보세요. 자, 빛의 성질에는 첫 번째, 빛은 직진한다 라는 성질이 있었고, 두 번째, 이 직진한 빛은 물체를 만나면 반사한다 라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빛이 막혀서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는 그림자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빛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어둠 상자 실험을 했었는데요. 어둠 상자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물체를 볼 수 있는 원리를 이해를 했었고,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필요했습니다. 광원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물체였고,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광원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태양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실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명, 이 광원에 해당했습니다. 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에서 빛이 직진을 하다가 어떤 물체에 닿게 되면 반사하게 되고 그 반사된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였죠. 또 물체를 볼 수 있는 원리 중에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는 반사 없이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배웠던 것은 빛의 합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빛은 세 가지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었죠? 그림에도 바로 나타나 있지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우린 빛의 삼원색이라고 부르고 이 빛의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색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세 가지 빛이 합쳐지게 되면 어떤 색깔의 빛이 되죠? 중앙에 보이지만 흰색의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흰색 빛은 우리는 백색광이라고 불러주고 이 백색광의 다양한 색의 빛이 모두 합쳐지게 되면 흰색의 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백색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태양이나 조명 같은 경우에는 백색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백색광이 여러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어떤 기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는데 삼각형으로 된 기구 이름 혹시 기억납니까? 그렇죠. 프리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햇빛을 통과시켜 주게 되면 빛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서 무지개색으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이 합쳐지게 되면 어떤 색깔을 낼까요? 그렇죠. 노란색 빛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 빨간색과 파란색 빛을 합치게 되면 무슨 색깔 빛을 낼까요? 그렇죠. 자홍색의 빛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 장치에서도 역시 이 빛의 세 가지 색깔, 삼원색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 배웠던 것은 빛의 반사에 관한 것입니다. 빛의 반사에서는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는 점을 배웠고, 여기서 우리는 평면 거울과 구면 거울을 관찰하는 실험을 통해서 물체의 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상이 어떻게 맺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봤습니다.
평면 거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울이었고 좌우가 대칭돼서 보인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에 구면 거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 두 가지가 있었죠. 여기서도 역시 거울은 한쪽 면을 통해서 반사되게 되고 이 반사된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상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어갈 내용은 여러 가지 렌즈를 통해서 나타나는 상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울에서 지나와서 렌즈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렌즈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안경 렌즈도 있을 거고, 돋보기 렌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망원경 렌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올 그림을 한번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노트에 적어 보세요. 자, 함께 시작하기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림은 물이 담긴 두 꽃병 뒤에 과일이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꽃병 가와 나를 통해 본 모습은 실제 모습과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지금 한번 써보세요. 꽃병 뒤에 과일이 있고 과일의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가와 나에서 각각 어떻게 보이는지 바로 적어 봅시다. 자, 먼저 가를 한번 보게 되면 뒤에 빨간 색깔 과일이 놓여 있는데 옆에 있는 과일 실제 크기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실제 크기와 비교해서 가 꽃병 뒤에 있는 과일의 크기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죠. 실제 물체보다 지금 작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의 물체를 한번 보세요. 나의 물체를 보면 지금 꽃병 옆에 원래 있는 초록 색깔의 과일. 이 과일이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 물체보다 지금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과일의 크기를 가졌을지라도 지금 꽃병의 모양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러면 왜 과일의 모양이 실제 물체의 크기보다 작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지를 알아야겠죠. 이것은 렌즈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는 빛의 합성, 반사에 대해서 배웠지만 지금은 빛의 굴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빛의 굴절은 빛이 다른 매질을 지나갈 때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매질은 물체가 지나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빛은 보통 공기 중에서 직선으로 곱게 뻗어갑니다. 하지만 이때 다른 매질을 만나면, 그러면 물 또는 유리 같은 걸 만나면 진행 방향이 달라져서 꺾이게 됩니다. 우리가 투명한 유리컵에 빨대를 꽂아놓고 음료수를 마시다 보면 빨대 모양이 꺾여 보인 적이 있죠. 네, 이것처럼 빛이 공기 중을 지나갈 때와 그 다음에 물 또는 유리를 지나갈 때는 꺾이는 방향이 달라지게 돼서 우리 눈에는 빨대는 원래 곧지만 꺾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고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가 원래 곧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길을 달리고 있다가 모래사장을 만나게 되면 모래사장에 한쪽 바퀴가 걸리게 되면 먼저 들어온 바퀴는 많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맞죠?
모래에 빠지게 되니까. 하지만 한쪽은 아직 아스팔트에 남아 있다면 이쪽은 잘 달릴 수가 있어서 반대편 바퀴보다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두 바퀴의 차이로 차의 움직이는 방향이 꺾여지게 되겠죠. 이것처럼 공기 중에서 직진해서 뻗어오던 빛은 물이나 유리를 만나게 되면 매질이 바뀌기 때문에 꺾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렌즈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림을 다시 보시면 지금 이 꽃병 안에는 물도 차 있지만 꽃병 자체의 모양이 달라져 있죠. 지금 빨간색 과일 앞에 있는 꽃병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오목하게 생겼죠. 그 다음 초록색 과일 앞에 있는 꽃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볼록하게 생겼죠. 우리는 이것을 렌즈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렌즈는 우리 구면 거울에서 했던 것과 같이 두 가지 종류를 나타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가운데가 오목한 오목 렌즈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볼록한 볼록 렌즈가 있죠. 이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 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선생님이 실험 영상을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영상 잘 봤습니까?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를 통해서 물체를 관찰하면 상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이 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원리는 뒤에서 자세히 할 테지만 앞에서 말했던 빛의 굴절에 의해서 상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목 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을 한번 보면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깁니다. 오목 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상이 뒤집혀지는 게 없는데요. 바로 서고 점점 작아지는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를 한번 채워보세요. 시간을 30초 드릴 테니까 방금 배웠던 내용이죠. 한번 바로 채워봅니다. 자, 물체와 오목 렌즈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서 있는 방향은 바로 서 있고 크기는 물체보다 작습니다. 물체와 오목 렌즈 사이의 거리가 멀 때는 서 있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바로 서 있고 크기도 물체보다 작죠. 그리고 아주 멀어지게 되어도 서 있는 방향은 그대로 바로 서 있고 크기 역시 물체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볼록 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을 한번 봅시다. 볼록 렌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돋보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돋보기는 물체를 볼록 렌즈와 같은 곳에 두면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글씨를 보거나 작은 물체를 관찰할 때 돋보기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가까운 곳에 두면 평소에 우리가 보는 것보다 크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상의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정도 멀어지면 물체보다 크고 거꾸로 선 상이 생기게 됩니다. 상이 뒤집어지게 되죠. 그 다음 물체를 점점 떨어뜨리게 되면 이 거꾸로 세워진 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방금 한 내용 한번 다시 또 정리해 봅시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볼록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상은 바로 서 있고 물체보다 큰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볼록 렌즈에서 멀 때는 서 있는 방향이 거꾸로 서 있게 되고 크기는 물체보다 커 보이게 됩니다. 아주 멀어질 경우에는 서 있는 방향이 거꾸로 서 있고 물체는 뒤로 간 만큼 작아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거울에서는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빛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도구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렌즈는 반사가 아니라 빛이 통과를 하면서 서로 다른 매질을 만나서 굴절하게 되겠죠. 그래서 렌즈는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빛의 진행 방향을 바꾸게 되고 오목 렌즈를 먼저 보시면 나란하게 직선으로 들어오는 빛이 오목 렌즈에 들어오게 되면 굴절되어서 넓게 퍼지게 됩니다. 그 다음 볼록 렌즈는 나란한 빛이 볼록 렌즈에 들어오게 되면 굴절되어서 렌즈 뒤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해봤던 실험 중에 하나가 까만색 도화지 위에다가 돋보기를 이용을 해서 태양빛을 모을 수가 있죠. 태양빛이 나란하게 들어오다가 볼록 렌즈에 모이게 돼서 한 점에 모이게 되면 그 열이 계속 가해지면서 나중에는 불이 붙게 되는 원리를 실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렌즈에서 빛이 굴절된 후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죠. 오목 렌즈는 퍼지고 볼록 렌즈는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 렌즈를 통해 보이는 상의 모습 또한 아까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렌즈들은 다양한 곳에 이용되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현미경, 그 다음에 쌍안경, 사진기, 안경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게 되고 그 중에 안경은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렌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안경에는 오목 렌즈도 쓰이고 볼록 렌즈도 쓰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중에서 칠판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쓴 경우에는 어떤 안경을 쓸까요? 한번 고민해 볼까요?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쓰게 되면 어떤 안경을 쓸까요? 자, 정답은 오목 렌즈를 사용한 안경을 쓰는 겁니다. 근시라는 것은 가까운 곳은 잘 보이나 먼 곳은 잘 보이지 않는 눈의 상태로 오목 렌즈를 이용하여 교정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처럼 칠판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는 오목 렌즈를 이용을 해서 눈을 교정하게 되죠. 그리고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우리 볼록 렌즈는 돋보기에도 사용됐듯이 어른들 같은 경우에 가까이 있는 글씨가 안 보이는 원시라는 게 있습니다. 먼 곳은 잘 보이지만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 않는 눈 상태로 이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교정을 하게 되면 책을 읽을 때나 가까운 곳에 있는 글씨를 읽을 때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영상 보기 전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영상을 봅시다. 소단원 형성평가, 렌즈에 생긴 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오목 렌즈는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맞죠? 그 다음 볼록 렌즈와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물체보다 큰 상이 생긴다. 그래서 돋보기의 원리 생각해주면 되고, 볼록 렌즈와 물체가 아주 멀리 있으면 바로 선상이 생긴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볼록 렌즈는 바로선 상이 보이다가 일정 수준 멀어지게 되면 상이 뒤집힌 상태가 되죠. 뒤집힌 상태로 점점 커 보였다가 나중에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4번과 5번 역시 맞죠. 그러면 정리 영상 하나 보고 갑시다. 우와, 예쁜 물고기네. 괴물이다. 아, 뭐야? 그냥 고양이잖아. 저런 친구가 둥근 어항 뒤 고양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군요. 그런데 왜 실제보다 고양이의 얼굴이 더 크게 보였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렌즈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로 나눌 수 있어요. 볼록 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렌즈이고, 오목 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얇은 렌즈예요. 볼록 렌즈에 빛을 비추면 빛이 모아지고, 오목 렌즈에 빛을 비추면 빛이 퍼져나갑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렌즈를 통해 물체를 보면 실물과 크기가 다른 상이 생깁니다. 볼록 렌즈로 물체를 보면 볼록 렌즈와 물체가 가까울 때는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생기고, 볼록 렌즈와 물체가 멀 때는 작고 거꾸로 선상이 생겨요. 오목 렌즈로 물체를 보면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겨요. 오목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더 작아져요. 친구가 본 둥근 어항 뒤의 고양이가 크게 보였던 이유는 바로 이 둥근 어항이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계약하고 나서는 파동에 관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노트에 잘 정리를 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